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저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도 지루함, 답답함, 혹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으라고 잔소리하던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투자는 뭔가 섹시하고 역동적인 느낌인데 저축은 왠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느낌이 들죠. 특히나 요즘처럼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시대에 현금을 저축한다는 건 앉아서 내 돈을 썩게 만드는 바보 같은 짓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을 돈의 심리학 10장 저축은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저자 모건 하우절은 이 챕터에서 단언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유일하게 100% 확실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오직 저축률 뿐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의 거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투자가 아니라 인류가 발명한 가장 진보된 저축 기술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저축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혁명적인 행위인지 마이클 세일러, 린 알든, 사이페딘 아모스, 그리고 창펑 자오의 입을 빌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저축을 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부터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사기 위해, 집을 사기 위해, 즉 쓸 곳이 정해져 있을 때만 저축을 한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목적 없이 저축한다. 그들이 저축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다니던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 바로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유일한 방어막, 즉 해지입니다. 저축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이것을 모건 하우절은 안전마진이라고 부릅니다.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중을 견디는 여유분처럼 우리 인생에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줄 잉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던 저축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를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는 이것이 현대인을 노예로 만드는 덫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1억 원을 저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물가가 20%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노동시간 중 20%가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법정 화폐 시스템은 저축하는 사람을 벌주는 시스템이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 사람들은 저축 대신 소비를 택하거나 위험한 투기판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고시간 선호의 비극입니다. 화폐가 썩어가니 사람들의 인내심도 같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마이클 세일러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저축을 연력학적 에너지 보존의 문제로 정의합니다. 세일러는 말합니다. 당신이 10년 뒤에 쓰려고 돈을 모으는 것은 현재의 에너지를 미래로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달러는 매년 1015%씩 에너지가 새나가는 구멍난 배터리다. 여기에 저축을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부동산에 저축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세일러는 부동산 역시 불완전한 배터리라고 지적합니다. 부동산은 유지보수 비용이 듭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 파이프가 터지면 고쳐야 하고 태풍이 오면 망가집니다. 이것은 연력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또 다른 에너지를 계속 투입해야 하죠. 게다가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져서 급할 때 에너지로 다시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완벽한 배터리이자 디지털 부동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 희석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유지보수 비용이 0원입니다. 100년 동안 가만히 둬도 낡거나 썩지 않습니다. 재산세도 없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닫힌 개인 것이죠. 비트코인에 저축한다는 것은 내가 흘린 땀방울, 내가 참아낸 시간들을 단 일의 손실도 없이 10년 뒤, 20년 뒤에 나에게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세일러에게 비트코인 매수는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 피난이자 가장 고결한 형태의 저축입니다. 거시경제 전문가 린 알든은 이 개념을 엔지니어링과 금융 시스템의 관점에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그녀는 현대 사회에서 저축이 불가능해진 이유를 금융 억압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금리는 낮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현금 저축은 자살행위입니다. 린 알드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투자가가 되기를 강요받는다. 빵 굽는 제빵사도 환자를 돌보는 의사도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식 차트를 봐야 한다. 왜냐하면 저축만으로는 가난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더 나아가 린 알드는 저축의 소유권 문제를 거론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한 돈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은행에게 빌려준 돈이죠. 은행이 파산하거나 정부가 계좌를 동결하면 여러분은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즉, 전통적인 저축은 상대방의 신용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한, 비트코인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상대방의 허락 없이 소유할 수 있는 무기명 자산입니다. 그녀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사람들을 다시 저축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기업 분석이나 차트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서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린 알드는 비트코인이 우리를 강제된 투기의 늪에서 구원하여 본업에 충실하고 남은 돈을 단순히 쌓아두기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정상적인 세상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크립토 생태계의 전설적인 인물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 자오의 철학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저축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소 바로 존버, 호들 정신을 강조합니다. CG는 트위터에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If you can't hodl, you won't be rich. 즉, 버티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외칩니다.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격이 하루에도 10%, 20%씩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저축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변하지 않지만 비트코인 저축은 평가액이 미친 듯이 변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합니다. 하지만 CG의 관점에서 이 변동성은 시장의 부를 재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이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는 하락장이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퍼드, 즉 공포, 불확실성, 의심을 무시하고 묵묵히 빌딩하라고 조언합니다. 비트코인 저축의 핵심은 사는 기술이 아니라 팔지 않는 기술입니다. 어떤 폭락이 와도 어떤 뉴스가 나와도 이것이 미래의 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엉덩이를 무겁게 하는 것, 그것이 CG가 말하는 크립토 시대의 저축 기술입니다. 다시 모건 하우절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저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유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AI가 내 직업을 뺏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현금 혹은 현금성 자산인 비트코인을 넉넉히 비축해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혹은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반면 저축이 없는 사람은 운명에 휘둘립니다. 당장 생활비 때문에 원치 않는 조건으로 직장을 구해야 하고 급전이 필요해 헐값에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유연성까지 줍니다. 전쟁이 나거나 국가가 붕괴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금괴를 들고 국경을 넘을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은 내 머릿속 12개 단어와 함께 전 세계 어디든 나와 함께 이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축적을 넘어선 절대적인 생존권의 확보입니다. 모건 하우절이 말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솔루션은 없습니다. 사이페딘 아모스는 문명의 역사를 통해 저축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는 화폐를 타락시켜 저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19세기 금 보니제 시대는 인류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시기였습니다. 돈이 가치를 지키니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했고 그 자본이 기술과 예술에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비트코이너들이야말로 21세기의 신흥 귀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욜로를 외치며 소비할 때 비트코이너들은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하여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 자본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스타벅스 커피를 참아서 산 0.001 비트코인은 단순한 커피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여러분의 자녀를 대학에 보낼 학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은퇴를 10년 앞당겨줄 티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축이 가진 복리의 마법입니다. 돈의 심리학 10장은 우리에게 저축하라고 말합니다. 맹목적으로 이유 없이 닥치고 저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시황 저축할 거면 썩어 없어지는 돈에 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돈에 하라. 마이클 세일러처럼 에너지를 보존하십시오. 린 알든처럼 투기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 편한 저축가로 돌아가십시오. 창펑 자오처럼 시장의 소음을 끄고 묵묵히 수량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사이페딘 아모스처럼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지고 문명인의 삶을 사십시오. 비트코인을 모으는 행위는 겉보기에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차트가 횡보할 때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단단한 자산에 여러분의 인생을 백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상에 2100만 개밖에 없는 이 희소한 디지털 금을 한 조각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 오늘 하루의 소비를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지혜로운 투자의 기술입니다. 다음 11장에서는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낫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차가운 수학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의 영역입니다. 왜 우리가 가끔은 수학적으로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인간의 심리와 비트코인 투자의 관계를 심도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갑에 사토시가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뿌듯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